안녕하세요. 오감만족 마켓 진행의 김다영입니다. 자, 12월 17일 화요일 시장입니다. 오늘 시장 흐름 역시나 좋습니다. 자, 개장한 후 최고점을 좀 경신하고 흐름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대내 이슈에 대한 불안감이 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 흐름도 막판까지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늘 전정현 전문가님 모시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또 지금 살펴봐야 할 종목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가님과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전문가님 오늘 시장 흐름이 좀 최근에 굉장히 좋죠. 오늘도 좋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그 월스트리트 경제 TV 블로그라는 게 있잖아요. 네, 있죠. 여기하고 저 연결이 된 네, 거, 그렇죠. 그죠? 네, 그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컬럼을 올리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한 2, 3주 전에 그리고 한 일주일 전에 그 칼럼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칼럼을 뭐라고 썼냐면 한 2주 전에 그 지나간다 그렇게 썼거든요. 네. 근데 왜 그걸 이제 쓰게 됐냐면은 결국 이제 악재는 지나가는 것이다. 근데 그거를 이제 그 가수 중에 그 노래 잘하는 그 김범수 있지 않습니까? 네. 김범수의 그 지나간다 있죠. 노래 아시죠? 알죠. 네, 노래 참 좋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그런 식으로 지나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그 컬럼에 썼어요. 네네. 그리고 지난주에는 제가 어떤 얘기를 썼냐면은 그 누구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삶이 뭐 그대를 속일지라도 뭐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라. 그런 네. 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시가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빗대어서 제가 이제 칼럼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결국 다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다시 살아났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증시는 결국 이제 돌고 도는 겁니다. 예, 골짜기가 있으면 이제 산이 높고 산이 높으면 또 골짜기가 깊고 그런 격이거든요. 다 지나가 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은 시장이 IT 쪽으로 굉장히 강하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무래도 그 이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의 비중이 많기 때문에 이번 미중 1차 회담 성사된 건이 IT 쪽에 지금 제일 강하게 붙는 겁니다. 그래서 외인 기관들이 그 IT 반도체 쪽 특히 그쪽만 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섹터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아직까지는 좀 서운한 일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주도가 생기면 시장에는 좋은 거라고 봅니다. 주도주가 생길 때 나중에 이제 확산이 되거든요. 지금은 비록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쪽으로만 올리기는 하고 있지만 반도체 쪽만 올리기는 하고 있지만 개별주에도 결국은 이제 나중에 그 숨통은 이제 트일 거예요. 다만 지금은 IT 섹터에 머물러서 그쪽을 먼저 하는 것이 승부가 좀 빠르다. 그 측면을 시장은 알려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여하튼 그러니까 조금은 우리가 좀 그 과거와는 다르게 좀 적극적으로 행보를 좀 이어가셔도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네. 자, 돌고 도는 증시 속에서 결국 전문가님 말씀처럼 지나가고 또 이겨냈고 현재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시장 흐름 또 이번 달 말까지 연말까지 좀 좋은 흐름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저희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이야기까지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중간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과 투자의 달인이 뭉쳤다. 키움증권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하시고요. 투자자 맞춤형 서비스인 투자의 달인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키움증권과 함께하는 투자의 달인 서비스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흐름까지 봤고 저희 이제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을 좀 살펴볼 차례인데요. 오늘 전문가님께서 테스를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자, 현재 반도체 호재성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테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일단 기업 개요부터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죠. 다들 아시겠지만 반도체 하는 회사지만 기업 개요를 좀 짚어주시죠. 네. 뭐 사실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뭐 반도체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쪽에. 하지만 간단하게 생각할 때요. 이 테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이긴 한데 반도체 쪽이라면 그러면 재료 부품 쪽인지 아니면 어떤 그 기계, 장비 쪽인지 이걸 먼저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테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 쪽입니다. 그 반도체 장비 쪽에서도 전공정, 후공정 중에서 이제 전공정 쪽의 대표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반도체 전공정 장비 대표 기업인데 네. 주로 이제 증착 장비를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반도체를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이제 투자를 할 때 말이죠. 먼저 투자를 할 때 그 들어가는 게 재료부터 들어가겠습니까? 장비부터 들어가겠습니까? 재료부터 들어가겠죠. 장비가 먼저 들어갑니다. 예, 장비가 먼저 들어가고,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일본 말을 쓰면 안 되지만 그 어떤 틀을 만들죠. 틀을 만들고, 그리고 네. 이제 거기서 이제 공정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재료 부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삼성이 시한 투자를 다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 건이 발생했을 때는 먼저 장비 투자에서 매출이 먼저, 장비 회사에서 먼저 매출이 일어납니다. 항상 이제 그래 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 반도체 전공정 장비 대표 기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플러스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홈페이지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홈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워 비즈니스 그래가지고 세미컨덕터 반도체죠. 디스플레이 OLED 디스플레이 쪽입니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장비 쪽이 주력이에요. 네, 주력입니다. 이쪽이 대개 한 70%, 90, 80%까지 주력이고, 옵토 일렉트로닉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쵸. 이건 이제 직접 회로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이런 쪽의 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쪽을 주로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비즈니스 서머리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 반도체 전공정 장비 대표 기업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장비 중에서도 PECVD라는 장비를 만들어요. 근데 이게 PECVD 장비 중에서 ACL하고 ARC 장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주로 이제 ACL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드 마스크 증착 장비인데, 쉬운 말로 하면은 이제 3D 낸드 있죠. 네. 3D 낸드 공정에 가장 필수적인 그런 장비입니다. 이걸 이제 주로 만드는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3D 낸드 플래시 쪽에 업황이 개선이 됐다. 낸드 쪽에 뭐 투자를 삼성이 했다. 그럴 경우에 제일 선호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포인트가 있고요. 그 밑에도 뭐 그 계엄의 현황에도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네. 주로 디스플레이 장비, OLED 장비 같은 네. 얘기입니다만은 그쵸. 뭐 반도체 장비하고 디스플레이 장비를 생산을 하고 있다는 그런 건의 얘기가 나와 있는 거고요. 네. 매출 비중을 한번 볼게요. 매출 비중. 반도체 장비나 디스플레이 장비가 80%란 말이에요. 그죠? 네. 83.87%. 나머지 기타. 그쪽에 주로 주력하는 장비 업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반도체 전공정 장비 대표 기업인 테스에 대해서 좀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기업에 좀 접근하실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또 어떤 점들이 있을지 궁금해지는데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네, 그 반도체 쪽이 올해는 사실 실적이 안 좋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물론 과거입니다. 네, 과거긴 하지만은 반도체 실적이 좀 저조한 그런 측면이 일단 단점으로 부각될 수가 있는 건데요. 파이낸셜 하이라이트 화면 볼까요? 네, 실적이 나와 있죠.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3분기에 그 38억 정도의 적자를 봤지, 영업 손실. 네. 38억 정도의 영업 손실을 받고, 그래서 금년도 2019년 12월 컨센서스가 영업이익이 191억이에요. 작년 2018년엔 578억이었거든요. 네네. 네, 나쁘죠, 아직까지는. 근데 항상 우리가 주가는 말이에요. 이렇게 실적이 나쁜 애가 있으면 그 다음에 조금만 좋아져도 기저효과가 발생하면서 상당히 그 주가가 크게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올해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하지만 뭐 금년도 실적 저조한 건 약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까 디스플레이 장비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OLED 쪽에 중국향 매출, 그것이 아직까지는 시원찮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미중 관계권도 있었고, 그 중국향 쪽의 매출 비중이 미미한 것은 약점입니다.
반도체 장비 쪽에 매출이 또 많은 것은 강점이기도 하지만 디스플레이 장비 쪽에 이 중국향 매출이 좀 부족하다는 점, 이 점이 약점으로 떠오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펀더멘탈을 볼 때 그 가치적인 평가로 최저점은 아니에요. 최저점에서 좀 올라와 있는 거죠. 네. 최저점은 올라와 있는 건데 뭐 물론 지금도 뭐 낮은 위치에 있는 거죠. 근데 약점으로 꼽자면 이제 그런 측면도 약점으로 될 수가 있는데 네네. 주가 관련 지표 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대개 그 최저 퍼가 4.7배, 네. 그리고 최고 퍼가 한 18배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퍼 배수가 금년도 실적 기준으로 할 때는 좀 높죠. 네네. 금년도 실적이 약하니까 28배로 나와 있어요. 근데 내년도 실적 기준으로 봐야죠. 그렇죠. 내년도 실적 퍼를 뭐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절대 그 잘못된 얘기고요. 어느 해를 기준으로 퍼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올해 실적 기준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내년 실적 기준으로 좀 봐야 되는데 여하튼 지금 현재로선 퍼 배수는 높은 위치에 있는 거죠. 네네. 네, 높은 위치에 있고 PBR 같은 경우도 지금 PBR 수치 같은 경우도 금년도 기준으로 하면은 한 2배수 정도 됩니다. 2배수. 2배수. 그리고 내년도 기준으로 보면 이따가 그건 볼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PBR 배수는 그렇게 높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4.32가 최고이기 때문에. 네. 하지만 여하튼 저평가 구간은 지금의 실적으로 봐서는 아니다라는 점이죠. 네. 네. 그래서 그 점이 좀 약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증권사 전망 보고서 있는 쪽 화면을 좀 볼까요? 네, 볼까요? 보면은 목표가가 마음에 안 들어요. 목표가가 안 좋다는 네. 거지 지금. 네, 대개 25,000원, 24,000원, 네. 3만 원까지 나왔습니다만은 사실 조금 그 오래된 보고서들이죠. 몇 개월 전 보고서들입니다. 그쵸. 네, 가장 최근 거는 아직 그렇게 많이는 안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아직 여하튼 뭐 좀 기간이 지난 몇 개월 전의 목표가이긴 합니다만은 목표가를 후하게 주지는 않았어요. 네, 이거는 낸드 플래시 업황을 개선되는 것을 감안을 이때는 아직 못한 거죠. 네네, 이제 그렇죠. 슬슬 증권사 보고서는 긍정적인 쪽으로 나올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네. 보겠습니다. 예. 네. 지금 저희가 조금 주의할 점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 반도체 시장이 좀 좋지 않았고 그리고 확실한 좀 저평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다소 좀 접근하실 때는 좀 부담스러워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지금 또 반도체 업황이 다시 또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 점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긍정적인 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은 그 낸드 플래시 쪽 낸드 업황하고 관련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이 낸드 쪽에 그 보류했던 중국 투자를 삼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아마 기사가 나왔을 거예요. 네. 삼성이 시안 공장에 투자를 본격화한다 그런 기사가 나왔었는데 자, 그 기사를 한번 볼까요? 그 기사가 네. 나와 있네요. 나와 있죠? 네. 네, 나와 있습니다. 중국 시안 공장 투자 본격화, 낸드 사업 강화. 이 시작이란 얘기예요. 이제 그쵸. 미중 무역 회담도 1차 회담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뭐 물론 2차, 3차는 남아 있지만 네. 지금 당장의 걸림돌은 일단 제거가 된 상태입니다. 낸드 플래시 시장이 앞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시안 공장에 투자를 본격화한다. 그런 재료가 나왔었고요. 네. 자, 이런 부분들이고 지금 그리고 그 삼성이 그 글로벌 전략 회의를 하고 있어요. 글로벌 전략 회의를 한다고 한다면은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앞으로 뭘 투자를 많이 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비전을 보여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러면 전상 IT 특히 그 반도체 네. 이쪽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도 많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삼성전자에만 그 장비를 납품하는 게 아니고요. 하이닉스에도 납품을 합니다. 하이닉스에도. 그러니까 이 기업의 장점이 삼성에만 치우쳐져 있는 게 아니고 하이닉스도 갖고 있어요. 매출처럼. 네. 좋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유리하다는 거죠. 근데 하이닉스가 요즘 투자를 그 삼성만큼 확실하게 안 하고 있는데요.
만일 하이닉스까지 투자를 어느 정도 과감하게 한다면 그 효과가 배가가 돼서 더 강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 점이 이제 강점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네네. 그 아까 그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이긴 한데 반도체 장비 업종의 비중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우는 상당히 유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것도 그쪽 반도체 반도체 장비 비중이 크기 때문에 네네. 그 점도 그 강점 요소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낸드향 매출 비중도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당연히 이제 높을 것이고요. 자, 우리가 펀더멘탈로 그 글로벌 경쟁사하고 또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보니까 이 뭐 지나간 실적이긴 하지만 뭐 그다지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아요. 요거는 아마 재작년 실적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퍼가 좀 낮게 나온 거예요. 네네. 10.3배로. 그리고 자기 자본 수익률 ROE 같은 경우도 상당히 높죠. 다른 해외 경쟁업체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런 우위가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되겠고, 국내 기업하고 한번 볼까요? 프라이스 앤 펀더멘탈 보니까 자, 쭉 보시면은 뭐 퍼 배수는 낮은 기업들도 있기는 합니다. 뭐 하지만 그게 문제겠습니까? ROE라든가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든가 영업이익률 이런 쪽이 훨씬 높잖아요. 네. 그리고 내년도 실적이 확실하게 증가할 수 있다는 건 여기 포함이 안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죠. 그러니까 국내 경쟁 업체와 대비할 때도 그렇게 크게 뭐 나쁘진 않다. 네,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수급을 한번 또 봐야죠. 네, 그렇죠. 수급을 보려면 이제 기관 외인 동향, 매매 입체 분석 화면 한번 볼까요? 외인 기관이 쌍끌이 하네요. 그죠? 네, 외인 기관이 쌍끌이 하면서 저 뭡니까? 초록색하고 그 빨간색이거든요. 밑에 그림 보면 최근 들어서 그 삼성이 그 낸드 쪽에 투자한다 그러니까 시안 공장 투자한다 그러니까 확 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 그냥 사고 그냥 끝나는 것은 아닐 걸로 봅니다. 네, 아닐 걸로 봅니다. 자, 요런 부분들이 결국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반도체 장비 쪽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반도체 내년에 좋아진다고 한다면 먼저 선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네, 선투자를 할 때는 장비 업체부터 먼저 오른다는 거예요. 재료 부품 업체가 아니라. 그 부분을 감안할 때 대표 기업, 반도체 장비 기업의 대표 기업인 지금 그 테스 같은 경우는 플러스 요인이 굉장히 강할 수 있다. 그 점하고요. 두 번째는 낸드 쪽에 투자를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지금 삼성이 낸드 업황이 살아난다는 얘기죠. 낸드 쪽에 강점이 있는 것이 테스이기 때문에 그런 메리트가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저희가 테스 장점에 대해서 하나씩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굵직한 대기업인 SK 하이닉스와 또 삼성 쪽으로 조금 매출이 치우친 것이 굉장히 좀 좋은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좀 테스에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은 차트를 보면서 어떤 투자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될지 궁금할 것 같은데 기술적 요소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근데 이제 요즘 조금 올랐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안 오른 게 없죠. IT 쪽, 특히 그 반도체 섹터가 안 오른 게 없어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도 최근 며칠 새 올랐는데도 또 올라요. 그쪽으로만 지금 편식장이 되고 차별화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도 섹터가 확실하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른 것을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주도 섹터가 아니라면은 팔고 어느 정도 보면 팔고 또 딴 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 주도 섹터는 조정받아도 또 치고 나가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IT 섹터 매출 비중을 내년에 미국이 한 2배 정도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그 전망이 나와 있어요. 그건 이제 미중 무역 1차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걸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차트 화면. 볼게요. 자, 보니까 지금 좀 올랐죠. 올랐습니다. 근데 올라도 뭐 여기 밴드부터 요 정도 온 거 아니에요? 사실
최근에 오른 거는 얼마 없어요. 그죠? 네. 그쵸. 21,000원, 2,000원에서 한 24,000원. 예전에 뭐 여기서 오른 것까지 따진다면은 뭐 문제는 틀리겠지만 뭐 그것까지 감안을 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여기 차트를 보시면 네. 여기서 올라와 가지고요. 매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매물을 여기서 소화를 해줬잖아요. 그쵸. 소화를 하고 가는 거니까 급한 매물 다 소화했다면 더 치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소위 2차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죠. 근데 주가라는 건 2차 상승 나오고도 또 3차 상승까지 가는 경우가 많죠. 주도 섹터는. 1차 상승, 조정, 2차 상승, 조정, 3차 상승에서 상투를 찍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2차 상승 초기란 말이에요. 지금. 2차 상승 초기입니다. 네.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화면에서 실적을 잠깐 보여드리지는 않았죠. 실적. 그쵸. 예. 그거를 펀더멘탈 파이낸셜 하이라이트 그 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예. 그것 좀 비춰주시죠. 파이낸셜 네, 하이라이트. 나왔네요. 예. 자, 보니까 지금 실적이 한번 이거 잘 보세요. 물론 네. 예상 컨센서스지만은 밑에 2019년 12월에 그 영업이익이 190억이잖아요. 네, 그렇죠. 2020년 내년도 영업이익이 얼마입니까? 499억이에요. 무려 2.5배 영업이익이 증가한다는 네. 얘기예요. 턴어라운드 효과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물론 이 정도 수치로 실제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정도로 지금 현재 반도체 업황 개선에 플러스 요소를 가장 강하게 받는다는 거죠. 지금 테스 같은 네. 경우가. 그래서 결국 EPS가 한 2,000원 선 정도, 2,000원 선 정도로 나오고 BPS도 한 13,000원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네네. 2,000원, 13,000원 뭐 요 정도 이제 기억을 해 두시고요. 네. 13,500원, 2,000원.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차트로 가겠습니다. 자,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만히 보세요. 최근 평균 BPS가 한 13,000 PBR이 한 2.5배 정도 돼요. 네. 평균 2, 3년간의 PBR이. 그러면 내년도 BPS를 13,500원으로 가정하면 목표가는 3만 원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죠? 네, 3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증권사 보고서도 잠깐 봤지만 되게 3만 원 목표가는 그래서 설정이 된 건데요. 네네. 실제로 뭐 PBR을 가지고 볼 게 아니라 이익을 가지고 본다면 이 3만 원도 넘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네. 지금 뭐 차트상으로도 1차 상승, 조정, 2차 상승, 조정, 3차 상승까지 가면은 여기도 넘어설 공산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긴 목표는 3만 원 언저리나 그 위쪽을 볼 수도 있어요. 지금 긴 목표는 네. 긴 목표는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짧은 목표를 두신다고 한다면 대개 2차 상승의 끝이 글쎄요. 어디가 될는지 정확히 지금 우리가 파악을 하기는 어려운 거죠. 뭐 주가를 그쵸. 누가 알겠습니까? 네. 하지만 대개 한 27,8천 원 선 정도, 요 정도를 1차적인 그 단기 목표 정도로 보시고요. 네. 그리고 조금 길게 보신다면은 3만 원 선 정도 위쪽을 2차 목표로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전문가님께서 테스 목표가 잡아주셨는데요. 단기적으로는 27,000원에서 28,000원 사이가 좋겠다라고 하셨고요. 좀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목표가 3만 원까지 가능하다라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전정현 전문가님과 함께 테스 종목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전문가님께 감사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족 마켓.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내가 가진 종목에 대한 고민, 그리고 시장에 대한 좀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저희 오감만족 마켓에 문의 주시거나 저희 방송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좀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종목, 더 알짜배기 종목들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